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누굴 믿고 살아야 할지 이제는 아무도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이고요. 결혼 생활 10년 만에 이혼을 한 이혼녀입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든다며 엄청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어요. 매일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야근을 하는 날이면 회사 직원들 먹을 것까지 사다 주곤 했어요. 이때가 사귀지 않았을 때인데도 이렇게나 잘해주었죠. 주변 사람들도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이 정도면 나중에 사귀게 되면 완전 공주 대접받는 거 아니냐고 다들 부러워했죠.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이었는데 남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시간 쓰는 게 자유로운 편이었죠. 남편은 그때 당시 강남에서 작게 이탈리안 음식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요리사는 아니고 운영만 하는 사장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남편의 구애 끝에 만난 지 5개월 만에 정식적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역시나 정식으로 사귀니 저한테 더 잘해주더라고요. 전에도 남자를 3번 정도 만나봤는데 여태 제가 만나본 남자 중에 제일 저한테 잘해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둘이 같이 살았는데 남편 또한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공통된 부분이 저희를 좀 더 가깝게 만들어주긴 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고 남편은 위로 7살이나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배다른 남매라고 했죠. 그래서 별로 누나랑 끈끈한 건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애교도 많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도 좋아해 자기 꿈이 연예인이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예고로 진학해 졸업하고 소속사에 들어갔다는데 소속사에서 사기를 당하면서 그쪽 업계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박인 게 남편한테 사기를 쳤던 소속사 사장이 본인의 매형이었대요. 완전 본인 누나랑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남편의 돈을 떼어먹었다는데 아무리 배다른 남매라도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예 누나와 매형과는 남보다 더 남처럼 살았대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소도 안 되고 아주 이를 갈면서 살았다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조금 의아했던 게 아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짜리 애가 무슨 돈이 있어서 자기 누나랑 매형이랑 사기를 쳤나 싶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남편이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이었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음식점 건물이 자기 아버지 거였어요. 그러니 자기 누나가 본인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든 좀 뺏어 먹으려고 동생을 이용해 사기를 쳤던 거죠. 아버지는 점점 더 연로해지시고 본인보다 본인 남동생을 더 예뻐라 하시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강남 건물이 동생에게 더 많이 갈 거라 생각을 하고 미리 선수를 쳐 사기를 감행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아버지가 첫째 부인인 누나의 엄마보다 자기 엄마를 더 이뻐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자식도 누나보다는 본인을 더 예뻐했다는데 이 일이 있고 난 후로는 더 자기 누나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대요. 그리고 노발대발 하시며 유산 상속도 누나는 완전히 제외시켜버린다고 했다는데 그렇게 얼떨결에 그 강남 건물이 온전히 남편의 것이 되게 생겼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렇게 된 이상 연예계 진출은 아예 접어버리고 그냥 본인 아버지 건물에서 음식점이나 하면서 살아야겠다 싶었대요. 고졸인 학벌에 어디 가서 취직하기도 힘들었고 그렇다고 백수처럼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먹고 할 수도 없어 직업이라도 있어야겠다 생각해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점 옆에 카페도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하는데 사실 남편에게 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웬 횡재인가 싶었어요. 32년 동안 지독한 가난 끝에 하늘에서 복을 내렸구나 싶었죠. 아빠 없이 엄마랑 단 둘이서만 인생을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고난이었죠. 전 엄마랑 살면서 단 한 번도 겨울에 난방을 틀어본 적이 없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 난방비 아낀다며 외투를 입고 지냈거든요. 그리고 생활비에 허덕이는 엄마를 보며 차마 급식비 달라는 말을 못해 한 달 내내 매점에서 500원짜리 과자만 사 먹은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산 저를 드디어 하늘에서 도와주시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남편에게도 이런 제 사정을 다 이야기했고 나는 당신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나도 볼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 건물도 아버지 재산이지 내 재산은 아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비록 처음 시작할 땐 아버지 도움을 받았지만 얼른 사업을 키워서 음식점 지점을 내는 게 자기 목표라고 했어요. 이런 모습이 참 겸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부터 변하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더 잘해줬어요. 제가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면 자기야, 많이 힘들면 나 혼자 일해도 되니까 자기는 집에서 나 내조해주고 가끔씩 가게 나와서 직원 관리하고 그래 라고 해주는데 말이라도 고마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쉬지 않고 일만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도리는 하겠다며 2년 동안은 회사를 다니고 퇴직 후에 임신 준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하며 2년 후 아이 계획을 세우자고 했죠. 그러던 저희 부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주말이었는데 저희 시아버님께서 느닷없이 집 앞이라며 문을 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신다는 말씀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곧바로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어드렸고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당연히 시아버님께서 혼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시아버님이 누굴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웬 남자아이를 한 명 데리고 오셨는데 저는 시아버님 손을 잡고 있는 그 아이를 빤히 쳐다보며 어리둥절해 있었고 남편 또한 이 아이는 누구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아버님께서 집으로 들어오라며 니들한테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참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정적이 흐르더니 시아버님이 산통을 깨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꼬맹이 내 아들이다. 내가 6, 7년 전에 국밥집에서 서빙하는 여자를 한 명 만났었는데 그때 그 여자가 임신을 했었어.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알아서 병원에 가라고 돈을 쥐어줬는데 아니 그 여자가 그 돈은 자기 빚 갚는 데 쓰고 애는 이렇게 나 모르게 낳아버린 거야. 그리고 지 혼자 애를 키웠다는데 요 며칠 전에 나를 찾아와서 다짜고짜 이 애가 내 애라고 나보고 키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미친 소리냐고 난리를 쳤지. 그러니까 울면서 자기가 지금 췌장암 3기라고 더 이상 애를 키울 수 없다는데 못 믿겠으면 병원에 가서 확인시켜준다고 하고 애도 친자검사해보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아이고 내가 나이 73살 먹고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라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희도 시아버님 말에 너무 놀라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랑 남편은 둘 다 눈빛으로 사인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님께서 그래서 말인데 세아가 네가 나 대신 얘 좀 돌봐주거라. 네가 얘를 잘 돌봐준다고 하면 내가 너 서운하지 않게 네 몫으로 얼마 남기고 갈 테니까 네가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데려다 키워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겉보기에는 말짱해 보여도 이 머리가 아픈 애라고 무슨 발달장애인가 그러더라. 그러니 내가 마음이 짠해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애 좀 네가 맡아서 키우거라 라고 하시는데 아니 남편도 본인 아버지 눈치만 보느랴 이런저런 말도 못하는 겁니다. 남편이 본인 아버지 눈치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때가 저희 결혼한 지 딱 1년째 되던 해였어요. 내년에는 아이 계획을 세우자고 남편이랑 다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내 아이 키우기 전에 시아버님 아들부터 키우게 생긴 겁니다. 제가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없으니 시아버님이 불유령을 내리시며 침묵한다는 건 지금 내 말에 부정을 하는 거냐고 네가 아직도 배가 덜 불렀나 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아버님 성격이 워낙 끓는 냄비 같아 한번 욱하고 끓어오르면 가라앉힐 때까지 계속 난리를 치세요. 그러니 중간에서 남편이 아주 난감해하며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제스처는 시아버님을 설득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저를 설득하겠다는 제스처 아니냐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 애를 우리가 키우면 당연히 아버지가 나랑 당신을 잘 봐주실 거 아니냐고. 그럼 80억 하는 건물까지 무난히 주실 텐데 우리는 그게 더 남는 장사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싫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 저 애를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키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런 시설로 보내자고 하는 겁니다. 대안은 더 많을 거라면서요. 남편은 계속 그 80억 건물을 들먹이며 분명 그 돈이 나중에 우리한테 요긴하게 잘 쓰일 거라고, 잘 선택한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말에 10년 동안 이 아이를 보살피며 살았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남편의 동생이자 제 시동생은 몸까지 좀 불편하니 제가 그것 때문에 키우는 게 더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고분고분하기라도 했지만 크면서부터는 컨트롤이 잘 안 됐고 이 아이를 키우느랴 정작 저희 부부는 아이도 낳지 못한 채 10년이란 세월을 보냈어요. 그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결혼한 지 9년 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남편 놈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더라고요. 아주 무참히도 제게 이혼을 요구하는데 저도 이 인간하고 같이 산 세월이 억울해 이혼은 절대 안 한다고 1년간 버텼습니다. 그러니 그 상간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상간녀 딱 봐도 엄청 어리고 몸매도 좋고 그냥 대놓고 남편을 꼬셨겠구나 싶게 생겼어요. 남편은 그 상간녀 손을 잡으며 저한테 야, 이 사람아, 이제 그만 이혼하자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나 이 여자랑 재혼하기로 맘 먹었으니까 이제 당신도 그만 좀 매달려. 아주 구질구질하니까. 아, 그리고 당신 맨날 동우 키우는 거 힘들다고 징징댔잖아.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동우 책임지고 볼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는데 당신하고 그릇 자체가 다른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 할 때 이혼하자고 라고 하는데 남편 놈이 제 앞에 상간녀를 데리고 온 것도 꼭지가 돌았는데 그 상간녀한테 예상치 못한 말까지 듣고 더욱 꼭지가 돌게 되었어요. 그 상간녀가 절 보며 내가 당신보다 우리 동우한테 엄마 노릇 더 잘해줄 수 있어요. 우리 기준 씨 아들인데 내가 그것도 못 해주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동우가 왜 당신 애냐고 했어요. 시아버님이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온 앤데 당신 애라고 거짓말했냐고 하니 남편이 처음엔 당황한 얼굴로 저랑 그 상간녀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아주 당당한 태도로 동우가 시아버지 애가 아니라 원래 자기 애였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 초 동우의 존재를 알고 시아버지한테 거짓말 좀 해달라고 했다는데 저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정말 동우가 시아버지 애인 줄만 알고 키웠던 거죠. 남편 놈은 이렇게 이혼까지 하게 된 마당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저는 등신같이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부전자전이라고 본인 아버지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닌 것처럼 남편 놈도 똑같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등신같이 물린 거고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동우가 이상하게 남편을 많이 닮았던 것도 10년 동안 애를 갖지 않았던 것도요. 저는 이 사실에 아주 환멸을 느끼고 이혼 서류 집어 던지며 내가 가만히 도장 찍어줄 것만 같냐고 소송해서 네 재산 다 뺏어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억울하게 제가 이혼 직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상속을 받은 그 건물에 대한 저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질 않는다며 시아버님 유산의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놈도 이걸 노리고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한 거고요. 저는 이런 남편 놈의 큰 그림에 속절없이 당하게 되었고 남편 앞으로는 순 빚밖에 없어 재산 분할은 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이랍시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 완전히 독박을 쓰게 된 거죠.
남편 놈은 아주 제 앞에서 사악하게 미소를 짓는데 정말 죽일 듯이 원망스럽고 10년 동안 이 집에서 하냐 노릇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눈이 뒤집혀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오고 거의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 페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2년 전부터 엄마와 함께 반찬 가게를 인수받아 엄마를 도와 일을 하고 있죠. 다행히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장사라 평균적으로는 수입이 나왔어요. 이렇게 제 인생에서 전 남편의 흔적을 지워가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던 작년 겨울이었는데 제가 혼자 사는 집 앞에 웬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 둘이 저희 집 문을 막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겨울에 실오라기만 걸친 채 한 사람은 쭈그려 앉아 웅크려져 있고 한 사람은 계속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데 얼마 동안 저러고 있었는지 옆집 아주머니도 대체 누구신데 이러고 있냐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멀리서만 봐도 이상해 보이는 두 사람의 행색에 정말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 문을 두드리고 있던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제가 10년 동안 키웠던 남편의 친아들 동우였습니다. 동우는 절 보자마자 엄마라는 소리를 내뱉으며 저한테 막 뛰어오는데 그 소리에 쭈그려 앉아있던 사람도 일어나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전 남편이었고요. 얼마나 행색이 초라한지 머리와 수염은 있는 대로 길러 떡이져 있었고 얼굴은 앙상할 정도로 말라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만치 서 있는 제게 다가와 여보 라는 소리를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누가 네 여보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보, 내가 착한 당신을 버리면서 이런 벌을 받게 됐나 봐. 그 여자 나랑 재혼을 하겠다고 한 여자 알고 보니까 아주 조직적인 사기꾼이었더라고. 나한테 일부러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내게 된 그 건물을 그 꽃뱀이 홀라당 가로채버렸는데 내가 살던 집까지 다 넘어가게 됐어.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우리 동우랑 길거리에서 노숙자 신세로 전전하면서 살게 된 거야. 아니 근데 며칠 전부터 우리 동우가 당신을 찾더라고. 미영이 엄마 보고 싶다면서. 그래서 내가 물어물어 이렇게까지 온 거야. 당신이 우리 동우 좀 예뻐했어? 당신도 나랑 동우 보고 싶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완전히 뻔뻔스럽게 그지 없었죠. 얼굴에 철명피를 깔아도 이렇게 두꺼울까 싶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네가 자초한 짓을 왜 또 내가 치워야 되니? 10년 동안 깜빡 속아서 네 아들 키워줬으면 된 거지. 어딜 염치도 없이 날 찾아와. 너 지금 내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죗값 치르고 있는 거야. 어디서 또 거머리같이 들러붙으려고 내가 사는 데까지 찾아와? 그것도 이딴 차림으로 일부러 불쌍한 척 하려고 왔니? 야, 이 거지 같은 인간아. 내가 너를 미쳤다고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니? 너는 이것보다 더 당해야 돼. 더 당해도 싸다고. 라며 저 혼자 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계속 애한테 동우야, 엄마한테 춥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문 두드리고 배를 눌러대는데 저는 주변 이웃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가차없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한테도 2번 다시 우리 집에 찾아왔다간 접근 금지 신청해버린다고 했어요. 구질구질하게 왜 이렇게 매달리냐고 했죠. 남편놈이 이혼할 때 저한테 했던 말들 똑같이 해주었네요. 그러니 남편은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며 애라도 데리고 들어가서 따뜻한 거라도 줄 수 없냐고 하는데 그 말에 기가 차. 야, 이 사람아, 니네 둘 다 성인 아니니? 그럼 나이값 좀 해. 어디 가서 노가다라도 뛰라고. 네 아들 세워놓고 구걸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알겠다며 갖은 불쌍한 척을 하고 돌아가는데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가 흘렀는데요. 이 글을 쓰기 며칠 전에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잘 있냐고 하는데 저 진지하게 접근 금지 신청할까 생각 중입니다. 10년을 넘게 그 집에서 하냐 노릇하고
빈털터리로 이혼당했는데 이 인간 정말 염치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되려 그렇게 된 게 쌤통이다 싶었죠. 저도 지난 10년간의 세월 다 잊고 이제라도 제 삶을 찾아가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인간에게 속아 결혼을 한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후회스럽지만 계속 제 자신을 탓해봤자 저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보다 미래에 대한 생각만 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제 기구한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잘 알아보시고 결혼시키셨으면 합니다. 요즘 같은 때 건강 조심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